네, 입만 벌리세요. 떠먹여 드립니다. 네, 한 입에 삼키는 경제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비즈니스 경제 미디어 바이트 부대표 장민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금리가 오를 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권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채권은 일종의 차용증인데요.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서 주잖아요.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릴 때 돈을 얼마를 갚을 건지, 또 이자는 얼마나 줄 건지, 또 만기는 얼만큼인지가 적힌 차용증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는 사채라고 하고요. 국가가 발행하는 이 채권을 국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국채 혹은 사채를 산다는 것은 곧 기업이나 국가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채권들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채권을 샀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 얘기는 제가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 채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돼요. 우리가 증권사 앱을 보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거래할 수 있는 배너가 있는데요. 그렇게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채권시장이라고 하고요. 채권시장에서 채권이 거래되는 가격을 바로 채권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반비례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왜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채권은 갖고 있으면 만기 때 이제 원금과 또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원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채권의 발행 시에 이 채권의 원금이 얼마고 또 이자가 얼마인지는 그 채권에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채권의 이자율이 한 5%로 정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5%의 이자를 제가 기대를 하고 채권을 샀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이제 이자율이 7%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율이 7%로 올라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5%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은행한테 돈을 맡기면 7%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겠죠.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7% 이자를 주는데. 그래서 이 채권을 남들한테 팔아버리고 싶어요. 5%짜리 채권을. 근데 이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사람들도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 7% 이자를 주는데 뭐하러 5%짜리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살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5%에서 7%로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5%짜리 채권은 사람들한테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겠죠. 얼만큼 낮춰야 되냐? 7%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수준까지는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원래 채권의 가격이 1,000만 원짜리 채권이라고 해볼게요. 또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050만 원이에요.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1,050만 원짜리 채권, 이게 원래 가격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자율이 5%에서 7%로 오르게 되면 이제 7%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이 1,050만 원으로 7%의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1,050을 1.07로 나누면 그게 한 9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채권 가격이 한 980만 원 정도까지 낮아져야 이 채권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채권의 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채권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 돈의 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이제 매력도가 높아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금리가 오를 때 사람들은 왜 채권을 많이 살까요? 아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의 매력도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사람들이 이제 채권 가격에 저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거죠. 채권의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나중에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걸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부터 채권을 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 낮아진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걸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금리가 얼만큼 오를지 모르잖아요.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더 떨어지게 돼요. 그럼 지금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더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해인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채권을 사들이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왕창 사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채권을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면 채권의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채권을 산다면 어떤 채권을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채권은 그 위험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져요. 웬만하면 믿을 만한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게 안전하겠죠. 네, 정부나 대기업의 채권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좀 낮은 편이에요. 반면 중소기업의 채권은 조금 위험하지만 수익률은 높은 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금리와 채권이 어떤 관계인지 또 왜 금리 인상기에 채권을 많이 사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덜컥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한입경제상식사전 책과 데일리바이트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